자, 오늘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래프의 방정식과 부등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함수의 미분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물론 이제 뒤에 속도하고 가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하고 가속도는 그냥 그 뒤에 적분에 다시 속도하고 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 걔까지 해갖고 한꺼번에 얘기를 할 거예요. 한꺼번에. 어차피 둘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배우고 다음 거 배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분 때 배우고 적분 때 배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방정식과 부등식을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갔다가 바로 넘어갈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정식과 우리 부등식 하기 전에 일단 기존에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그렇게 크게 막 저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먼저 봅시다. 먼저 평균 변화율이 있어요. 이제 글쓰기도 싫어요. 자, 평균 변화율 뭐였었지? 우리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a, fa라고 하는 점과 b, fb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두 점 사이에 뭐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어요?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b-a 분의 fb-fa다. 이렇게 했으면은 평균 변화율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순간 변화율도 있었어요. 순간 변화율은 뭐였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울기, 똑같이 기울기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쓰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갖다가 써도 순간 변화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렇게 갖다가 쓸 수도 있고, 그지? 요거를 우리가 통틀어 갖고 f'a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죠? 그리고 보통 뭐라고 갖다가 읽었습니까? 얘를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읽었고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읽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a, fa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해갖고 불렀지, 그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까지 또 간단하게 하나 판단했고요. 자, 그거 지나가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그리고 미분법 있었어, 그지? 그 다음에 도함수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지? 자, 도함수, f'x는 어떻게 정의했니? 우리,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해가지고 f'x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 미분계수하고 도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어. 자, 미분계수 도함수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맨 처음에 했던 게 바로 뭐였었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 자,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기울기와 좌표였죠, 그죠? 그래서 a, fa라고 하는 이 위를 지나가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f'a라고 하는 기울기가 주어지면은 그러면 우린 그걸 가지고서 y는 f'a의 x-a 더하기 fa다 이렇게 해갖고 a, fa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f'a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주의할 거 하나 얘기했었어요. 주의할 거. 만약에 바깥에 있는 점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바깥에 있는 점이 주어지면? 그쵸? 그 y는 fx 위에 있는 점을 먼저 잡아줘야 된다 그랬어. 그지? 자, a, b가 만약에 바깥에 있는 점이라면 내가 새로 t, ft라고 하는 점을 잡아가지고 걔를 가지고 f't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t, ft를 지나가는 접선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고 그 접선이 a, b를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접선의 방정식 얘기하는 거 있었고요. 자, 접선의 방정식 지나가고 나면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값 정리가 뭐였었지? 사이값 정리가? 자, 내가 y는 fx라고 하는 요런 사이값 정리가 왜 나와? 갑자기. 미안해. 평균값 정리가 있었어요. 그죠?
사이값 정리는 그 전 거지. 자, 평균값 정리가 있었습니다. 평균값 정리. 우리 평균값 정리가 뭐였습니까? y는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하는 말, 또는 어떤 특정한 범위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꼭 있어야 돼. 자, 미분 가능할 때 항상 뭘 만족한다는 거였니? a부터 b까지의 뭐와? 평균 변화율과 같은 크기의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그 C값이 반드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로레 정리는 뭐였습니까? 로레 정리는 똑같이 A부터 B까지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항상 뭐였어? F'C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런 C가 A,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거 하나, 로레 정리를 만족을 시키려면 반드시 FA랑 FB가 어땠어야 됐어? 무조건 같았어야 됐어. 이런 말들이 있거나 또는 말이 없더라도 집어넣었더니 같네? 이게 성립을 했었어야 돼. 그지? 그런 것들 확인하는 것까지 해갖고 로레 정리까지가 있었고요. 자, 얘 지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찐으로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프를 그리자. 자,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제 처음에 함수의 증가감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증가하는 함수는 정의를 어떻게 했었지? 우리 어떤 정의역 안에 있는 x1과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더 작으면 항상 뭘 만족해야 된다? fx1이 fx2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쓰시면 증가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는 x1이 x2보다 작을 때 그 함수값은 반대로 가면은 감소함수가 되는 거였지, 그지? 근데 요걸로 우리가 보통 증감을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랬어, 그지? 거의 대부분 다 뭐로 본다? 그렇지, 프라임 x 도함수로 본다. 프라임 x가 어떠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x가 어떠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였지, 그지? 여기까지 하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극값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극값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떤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값 또는 제일 작은 값을 극값이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자, 우리 막 요런 식으로 생긴 거 극값이다, 아니다? 맞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극값이다, 아니다? 맞다. 요런 것도 마찬가지 극값이 된다, 그지? 그래서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뾰족점이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미분이 불가능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다항함수에서는 또는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인 함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다항함수에서는 f'x가 뭐가 되는 친구들을 찾아? 0이 되는 친구들을 찾지, 그지? 왜?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면서 연속함수가 되면 그 사이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0을 지나가는 애가 하나쯤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근을 찾아서 간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근을 찾는 게 얘의 정의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냥 다항함수의 특성상 0인 애들 찾으면 대체로 다 극값이니까 편해서 그렇게 보는 거야. 편해서.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걔 지나고 나면은 우리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걸 그렸습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렸냐? 이런 식으로 그렸어. 나 3차 함수부터 한번 그려볼게. 3차 함수부터. 우리 3차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얘를 갖다가 미분했을 때 f'x는 몇 차식이 되죠? 그렇죠.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걔가 0이 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봤는데 자, 2차 방정식은 그러면 어떤 근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중근 판별식이 0일 때, 그 다음은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얘는 이렇게 생긴 우리
극값을 갖고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중근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는 하나 다만 극값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친구들은 어때? 얘는 애초에 x축과 안 만나기 때문에 모조리 다 증가하는 함수가 돼서 그냥 증가하는 함수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랬지? 그냥 단순 증가함수라고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얘기해? 그렇지. 1대1 대응, 1대1 함수 또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다 그랬죠. 그죠?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차 함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 4차 함수는 똑같아. 우리 y는 fx라는 4차 함수가 있을 때 얘를 미분을 하시면은 우리 f'x는 어떤 친구가 되어요? 3차 함수, 3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지? 3차 방정식은 근의 형태를 4가지를 갖고 있었어. 그지? 자, 첫 번째 어떤 상태? 그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태?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을 갖고 있는 경우, 물론 두 개의 근도 맞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경우? 그치. 삼중근을 가지는 경우. 이렇게 나누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라임 x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자, 얘가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기가 뿔, 마,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왜 뿔마야? 맞뿔이죠. 여기 맞뿔, 맞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하나의 실근과 한 개의 중근이 되면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만 여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극값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 다음에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때요? 극값은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0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중근을 가지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졌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갖고 하나만 극소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총 4가지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만 좀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거의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 빼고는 웬만한 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프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갈 거예요. 157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어볼 거란 말이야. 근데 뭐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해서 다르냐? 아닙니다. 우리 그 앞에서 했던 지금까지 했던 1차 함수, 2차 함수, 뭐 2차 방정식, 부등식,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전부 다 해봤죠. 그죠? 그래서 3차 함수, 4차 부등식 이런 거 하는 거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다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 우리 0은 항상 뭐라고? X축이라 그랬죠. 그죠? 즉, 무조건 X축과의 관계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지?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갖고 있으면 좋은 내용 또 하나 있죠.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 때 했던 거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2차 방정식이 뭐 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음근을 가질 때, 그 다음에 뭐 두 근이 1보다 클 때, 막 누구보다 작을 때, 누구 사이에 있을 때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그지? 그거를 여기도 똑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3차, 4차니까 4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두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을 가질 때 나올 수 있지, 그지? 한 개의 양근과 그 다음에 세 개의 음근 가질 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가지고 가게 하려면 그때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딱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요. 이거 3, 4차 방정식 부등식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졸라 쉽습니다. 오히려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프 추론하는 게. 여긴 그래서 메인이 아니에요.
활용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활용이 보통 메인이었잖아. 그지? 문제에서 좀 어렵게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는 오히려 활용보다는 그래프 자체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활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문제를 풀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우리 905번부터 시작해서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있대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4는 0이다.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래.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고 x축하고 비교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프 그릴게. 미분한다잉.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어서요. 1, 3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는 마1 집어넣으면 마1, 마3, 풀9, 풀24가 되니까 대충 계산 이거 있잖아. 이런 거 계산할 때 꼭 굳이 다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계산해야 될 부분 그냥 계산하자. 어차피 너네 계산율도 길러야 되잖아. 계산하자. 자, 집어넣어요.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4면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사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x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근계수 몇 개? 서로 다른 3시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소리야.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그 다음에 90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08번. 자, 8번에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a는 0이다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야. 자, 똑같이 실근 물어보니까 그림 그려야 되겠지, 그지? 자, 그립시다. 미분할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아까랑 똑같으니까 굳이 다 계산하지 않을게. 마1과 3이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마1 집어넣으면요. 마1, 마3, 풀9, 마a니까 5 마이너스 a가 되고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a가 돼요. 자, 이제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은 가지려면은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x축이 이런 데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x축은 y는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0이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5 마이너스 a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a보다는 크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니까 만족하는 정수 31개 되겠구나 라고 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 오늘 할 거는. 자, 그 다음에 9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15번. 자, 915번에 3차 함수 y는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 f'x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가 된대요. 자, 그랬을 때 f-1 값이 2가 되고요. f2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자, 방정식 2fx-k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값들을 구해달래. 그러면 우리 fx식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자, fx는 우리 어떻게 쓰시면 돼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얘 미분하면은 어떤 애가 돼야 돼?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돼야 되지. 맞지? 자, 근데 얘가 누구를 항상 근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끝나버렸네요. 어떻게 식이 써져야 돼? 3a 곱하기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이지. 그지? 끝! 그러면 3ax의 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6a니까 아이 끝났네. b가 뭐면 돼? b가 마이너스 2분의 3a면 되지, 그지? 자, c가 뭐면 돼? 마이너스 6a지, 그지?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냥 요거 그냥 식으로 쓸게. 자, 집어넣어 주시면서 b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a를, c에다가 마이너스 6a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누구를? 여기 원래 있던 얘네들을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일 집어넣으면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6a 플러스 d가 2다라고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a.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요. 8a.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2a 플러스 d는 마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둘이 뭐 해주면 돼, 그냥? 빼주면 돼요, 그냥. 그렇죠. 계산하기가 귀찮은 거지. 5, 2분의 10, 2분의 7, 2분의 7a 플러스 d가 2고요. 그 다음에 2, 마 10, 마 10a 플러스 d가 마 4니까 둘이 빼시면은 2분의 27a가 빼면은 6이다. 3, 9, 3, 2, a는 9분의 4다.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a가 9분의 4면은 그거 갖다가 집어 넣으시면 9분의 27에 14 그 다음에 플러스 d가 2니까 d의 값이 9분의 4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래서 a도 알고 d도 아니까 fx 전체를 다 알고 있지, 그지? 근데 문제가 좀 귀찮네요. 좀 거지 같네요. 좀 거지 같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를 갖다가 집어 넣으시면 우리는 fx를 뭐라고 쓸 수가 있어? fx를 9분의 4x의 세제곱,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날라가니까 6분의 4, 3분의 2x의 제곱, 그 다음에 9분의 4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3분의 8x, 그 다음 플러스 9분의 4 이런 식으로 써지나 봐. 그지? 자, 얘가 fx래. 그래서 fx에다가 2배를 하네. 그러면 9분의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6x 더하기 9분의 8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써질 거거든. 자, 이제 얘 뭐 하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는데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미분하시면은 3분의 8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마이너스 3분의 16이 0이니까 얘 3분의 8 전부 다 날리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어서 1, 2 여기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거든. 값은 굳이 계산하지 않을게. 귀찮아요. 자, 그러면 얘가 x축이 어디 있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극값에 딱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로 극값에 딱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 아니지,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9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16 플러스 9분의 8 마이너스 k가 0이 되거나 또는 2를 집어넣었을 때 9분의 88에 64 마이너스 3분의 44 16 마이너스 3분의 32 플러스 9분의 8 빼기 k가 0이 되거나 이런 k들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갖고 K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였고, 문제는 쉬운데 생각보다 계산이 짜증나네요. 자, 그 다음에 921번입니다. 921번. 자, 이 문제도 똑같아요. 921번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는 k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5-k는 0으로 한번 바꿔볼게. 자, 5-k는 0이라고 바꿨을 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이 나와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k의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거든. 똑같이 해볼게. 뭐 할까? 미분할게요. 자, 미분하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3으로 묶으면은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얘가 마이너스 2하고 2를 각각 극값으로 가지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8 플러스 24 플러스 5니까 21 마이너스 k 요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2 들어가시면 8 빼기 24 더하기 5니까 13 빼기 24 하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k 요렇게 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이제 봐봐.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가진대. 즉, 근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돼야 돼? 0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0은 21-k보다는 크면서 마 11-k보다는 작다 사이에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 좋아. 자, 그래서 k의 값이 21보다는 작고 마 11보다는 크다니까 만족하는 애 31개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릴 수 있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뭘 안 보여줬어? 2개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거 안 보여줬거든?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여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우리 이미 옛날에 했던 것들하고 똑같아. 2차 함수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제 누구의 위치를 봐야겠어? 두 개 양수고 하나 음수려면? 태연아, 누가 저기서는 기준이 돼? 양음이잖아. 양음이잖아. 누가 기준이 돼? 뭔 소리야. 야, 양수, 음수 나누는 기준이 누구야? 0이잖아요. 그죠? 0이잖아. 누가 기준이 돼야 돼? x는 0이 기준이 돼야 되죠. 즉, y축이 기준이 돼야 되죠. 자, y축이 저런 식으로 있어야지 양수 두근하고 음수 한 근이 나와요. 됐어요? 따라서 y축, 그러니까 y절편이 지금 어떻게 돼야 돼? y절편이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y절편 집어넣었을 때 5-k가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린 겁니다. 그래서 k가 5보다 작으니까 요 두 개를 갖다가 합치시면 k는 마이너스 1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괜찮? 됐어? 얘가?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 음수 나누는 거는 옛날에 우리 했던 거랑 똑같아.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0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0을 기준으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랑.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굳이 필요는 그러니까 물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지도. 여기선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세 개의 곱이 음수니까 세 근의 곱이 음수다. 그걸로도 보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t가 0보다 작다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거거든.
근데 보통은 그냥 y축 위치를 갖고 조절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래프 자체로 보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2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25번에 3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5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하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대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아이, 그러면 또 쉽지. 또 뭐 하면 돼, 우리? 그래프 먼저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잠깐 써놓고 시작을 할게.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5 마이너스 k는 0이다. 자, 써놓고 12x의 세제곱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5 마이너스 k는 0이다. 아니지, 뭐야? 여기는 없죠. 자, 는 0이다. 그러면 1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곱이 0이어야 되니까 1, 2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 12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곱이 0이 되면은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 2, 여기가 0, 여기가 1 요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찍어. 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15 마이너스 k가 되고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3 빼기 4 빼기 15 빼기 12 더하기 15 빼기 k니까 마 1, 3, 2 마이너스 k가 되네요. 그 다음에 마2 집어넣으면은 얼마냐? 48 마8 플러스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 플러스 15 이렇게 되나요? 마이가 아니라 2네. 아,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되네, 그지? 아, 요거 잘못 구했다. 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네요. 다시. 그러면 2 집어넣으면은 48 빼기 32 빼기 24 더하기 15니까 요거 계산하시면은 16 마8 7이네. 7 마이너스 k고요. 마1 집어넣으면은 3 플러스 4 마12 더하기 15니까 3, 7, 10 마이너스 k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작은 거야? 알죠? 7-k가 제일 작지, 그지? 얘보다 3 더하면 얘가 되고 5 더하면 얘가 되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라는 거 아니까 그래프가 실제로는 저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돼? 그래프가 실제로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지? 자, 여기에서 x축이 어디 있어야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돼요. 이런 데 있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0은 누구보단 크고 그렇지 7이 아니라 10-k보다는 크고 15-k보다는 작아야 되죠. 따라서 k의 값이 10보다 크고 15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모든 푸는 방향성이 다 똑같죠, 그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 이미 내가 옛날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너네가 이거를 함수로 읽을 수 있는 순간부터 문제 푸는 방식 다 똑같다고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정말로. 자, 요렇게 해갖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3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33번. 근데 저거 식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식만 보고 4개인지 막 이런 거? 아니, 그 식만 보고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더 큰지 아니면 2의 함수값이 더 큰지. 아, 그거 생각보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봐야 돼. 함수값을 봐야 돼, 함수값을. 자, 그 다음에 93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933번. 자, 933번에 0,a가 있대요. 0,a에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6x의 제곱
플러스 2가 있는데 얘한테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게 되었대.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야. 그럼 우리 봐봐. 여기 지금 바깥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바깥에 있는 점에서 그 접선 그으려면 어떻게 했더라? 좌표 설정을 했어요. 그죠? 자, 좌표 설정 갑니다.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고 미분하시면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접선이 누구를 지나가는 거야? 그 접선이 0,a를 지나간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a는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t의 제곱 플러스 2다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 정리하시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이다라고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접선도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똑같죠? 뭐 하면 돼? 미분합니다. 6t의 제곱 마이너스 12t가 0이니까 6t로 묶으면은 t-2의 곱이 0이 되니까 얘는 0과 2를 각각 근으로 가지는 그런 방정식이 될 거야. 그래서 0 집어넣으면 마2 플러스 a가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8이 16 빼기 24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마10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면 이런 데 있어야 되지, 그지? 따라서 0이 마2 플러스 a보다는 크면서 마10 플러스 a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즉, 만족하는 a의 값이 2하고 10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구나 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그죠? 자, 요런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 929번을 안 했어요? 그렇네요. 자, 929번 가시죠, 그러면. 뭐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929번이래. 서로 다른 3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대. 또 쉽지. 뭐 하면 돼? 우리 만난다는 거 전부 다 뭐로 처리해요? 다 교점으로 처리하죠, 그죠? 오케이. 교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어떻게?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써져 있지, 그지? 그러면 또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미분할게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니까 6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마1과 2를 각각 극값으로 가지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러면 마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2, 마3, 풀 12, 마 k니까 7마 k가 될 거고요. 2 집어넣으면요. 8이 16 빼기 12 빼기 24 빼기 k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제 얘가 근 몇 개 가져야 된대? 3개 가져야 된대. 또 똑같네요. 0이 7 마이너스 k보다는 크면서 마20 마 k보다는 작구나. 만족하는 k의 값이 마2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겠지, 그지? 똑같이 쓰시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여기는 쉬워요. 왜? 푸는 방법이 다 똑같잖아. 이 부분만큼 쉬운 게 어딨어? 자, 부등식이라고 뭐가 바뀔까? 아니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부등식도 똑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37번으로 갈게요. 937번. 자,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우리 한번 봐보자. x가 0보다 클 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우리 읽는 방법 맨날 똑같잖아. 뭐야? 함수가 누구보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좋아. 자, 또 그려볼게. 미분합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가 0이고요. 그러면 6, 1, 그 다음에 2, 2,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6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떤 애들을 근으로 갖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과 2를 근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8, 2, 16, 마이너스 4, 5, 20,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는 거 너무 귀찮거든? 근데 여기 잘 보니까 이미 뭐라고 되어 있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0부터 자르면 되니까 우리 구할 필요 없지, 그지? 여기에서만 보면 돼요. 여기에서만. 자, 이 함수의 그래프,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는 요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x축이 어디 있으면 돼? 그렇지. 요런 데에 x축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끝났네. 0이 누구보다? 12 마이너스 a보다 어때야 돼?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a가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a의 값을 구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끝.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94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44번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그런 부등식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있대요. 얘가 항상 0보다 크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요렇게. 자,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미분을 해갖고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 자, 그래프 그립시다.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 3x의 제곱 플러스 2야. 3x의 제곱 플러스 2. 0 되는 거 있어, 없어? 허근이네. 허근이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를 어디서부터 자르래? 여기 어디? 마이너스 1 어디 있는지 몰라? 상관없어. 마일보다 큰 쪽에서 자를 거죠, 그죠? 그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된대요. x축 어디 있어야 돼?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마1, 마2 풀 k니까 마3 플러스 k가 돼. 자, 그러면 0이 마3 플러스 k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그지? 자, 이제 고민. 같아도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그죠? 왜? 포함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딱 와도 나머지는 다 위에 있지, 그지? 그래서 같아도 된다 이렇게 갖고 쓰시면 되는 거지? 이런 거 항상 따지면서 가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문제가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런 것만 따지면, 근데 저거 우리 따지는 거 옛날부터 했거든. 그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냥 똑같이 가시면 돼요, 똑같이.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47번 한번 가볼까요? 947번. 자, 47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k도 넘길게. 막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해야 된대. 자, 또 뭐 하면 돼? 또 그래프 그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 0이니까
12x의 제곱으로 묶으면 x-1이어서 x가 0 또는 1이 나오거든. 자, 0이 중근이고 1이 실근이야. 그러면 한 중근과 하나의 실근이잖아.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돼?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야 돼? 0 주변으로는. 뭐? 아니 그러니까 0 살짝 이렇게 아니, 그니까 뭐? 그냥 아무 감소. 감소. 프라임 값은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감소. 그 다음에 1 주변으로는 극소. 감소. 극소. 됐니? 자,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어때요? 1 집어넣으면 3, 마, K니까 마1, 마 K 이렇게 해갖고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래프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X축 어디 있어야 돼? 극소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죠? 요런 데에 X축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0이 마1, 마 K보다 어때야 돼? 작으면 되겠지, 그지? 같아도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죠? 오케이, 요렇게 해갖고 K의 값의 범위를 보시면 된다는 소리 온 거였습니다. 굿! 간단하고요. 자, 그 다음 95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953번.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항상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그러한 k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fx는 3x의 세제곱 플러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k다. 이렇게 해갖고 주어지고 있고요. 자, g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라고 되고 있대요. 항상 fx가 gx보다 커야 된대. 항상이 아니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커야 된대요.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넘겨. 그렇지. 그러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k-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미분할게요. 미분하시면 6x의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24가 0이니까 너 6으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1, 4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누구? 마이너스 1과 4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 집어넣으면 얼마야?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은 어이구 64니까 128에다가 플러스 4, 4, 16 곱하기 9니까 144에다가 마이너스 96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되려나? 마이너스 4. 왜 자꾸 저러지? 아까부터 이상하네. 왜 자꾸 계속 자꾸 빤대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9 빼기 24 더하기 K니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이렇게 해갖고 나오겠죠. 그죠? 아니지. 마이너스 1도 있잖아. 그러면 마 14. 자, 오케이.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오늘 계산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자, 저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마사는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0보다 큰 쪽이니까. 그래서 0보다 큰 쪽만 생각하면 돼요. 자, 거기서 항상 x축보다 어때야 돼? 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0이 마이너스 14 더하기 k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되지, 그지? 자,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안 돼요. 왜 안 돼? 저 이름 포함하는 0보다 크다라 그랬죠?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그래서 K는 14보다 크다 이렇게 갖고 잡으시면 된다는 소린 겁니다. 됐나요? 이런 거 부호만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크다를 준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근거가 내가 보기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였고 괜찮지? 괜찮아? 이게 방정식 부등식이야. 이게 방정식 부등식. 괜찮죠? 자, 우리 거기 12번 유형 12번 뒤부터는 이제 속도하고 가속도인데 내가 속도하고 가속도는 나중에 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우리 그래프까지 해가지고는 여기까지가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어때요? 할만한가요? 할만하니? 여기가 내용이 딱 지금 내가 한 거 이것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개념만 엄청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래서 대체로 내용을 조금 잘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쪽 미적 단원을 조금 더 쉬워하고요. 내용을 조금 대충 알고 있고 문제 푸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친구들은 보통 대수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수학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갖다가 가고 있는 친구들은요. 당연하게 수투를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개념적으로 조금 더 꽉 차 있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배운다는 느낌이어서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근데 여기는 그래서 문제는 풀만해. 자, 근데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문제 풀어보셨죠? 문제 연습해봤지? 대체로 어때? 풀만하지? 그치?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 그지? 풀만하지? 자, 중요한 거는 그거야. 너네 그거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알겠지? 너네는 문제를 탐닉할 시간이 없어요. 사이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신으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하지 않으면은 점수가 개 씹창이 날 거예요. 난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의 그게 문제점이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고요. 굉장히 빨리 그려야 되고요. 굉장히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그러면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지금